네, 머니 이슈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뉴스에 섞인 힌트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모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꾸려갈게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 바로 공개할게요. 자,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데 어떤 파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주제 비철금속으로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런 긴장감이 꽤 긴 기간 이어지고 있죠. 미국이 장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런 전쟁 초반에는 산업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루미늄 금수 조치 카드를 내놓지 않았다가 이제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첫 광물 제재를 검토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은 알루미늄에 대해서 많이 쓰인다라는 점. 고층 건물, 자동차, 스마트폰,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생산국이고 미국은 여기에 의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물가와도 좀 연동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알루미늄주에 대한 질문부터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알루미늄의 고공행진, 사실은 가장 금속 가운데 새벽에 반응이 세게 나온 쪽이 이쪽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변동성도 큽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히토리와 같은 성격이라고 알루미늄 관련주를 봐야 되나요? 최근에 러시아의 분위기도 하루는 이랬다? 조금 전에 또 키이우 쪽에서 폭격이 가해졌다는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또 반대쪽에서 나왔다. 아리송하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알루미늄 관련주의 지금 오후장의 변동성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참 얘기를 하자면은 뭐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일희일비하기 쉬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제 러시아산 알루미늄이 이제 미국의 이제 전체 수입 중에 이제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를 이제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하는데, 이게 또 이제 시장이 오늘 또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건 관련해서 또 시장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제재 소식 타이밍이 조금 안 좋은 게 아닌가, 왜 하필 오늘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고, 또 오늘 밤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근원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이 한 6.5%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6.5%라는 수치가 지난 3월 달과 타이를 기록하는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코어 CPI가 6.6이 나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로 봤을 때 올해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제재 소식까지 하니까 이제 물가 자극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이 물가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과연 이른 시기에 제재를 할까? 과연 하긴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만 알루미늄이 좀 상승했었던 건 아닙니다. 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그 7월 말에 또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롯데 알루미늄 머티리얼즈 USA 설립 소식으로 반짝 강세를 보였었고요. 또 지난 9월 29일 날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 방안 논의 소식이 이미 오늘이 아니고 런던 금속 거래소, 그때도 이제 9월 말에 비슷한 그런 제재 소식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때도 알루미늄 가격이 한 8%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반짝반짝 좀 상승을 했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테마성 성격이 좀 강하고 변동성이 큰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또 중국이 또 어떤 정책을 발표했죠. 이제 제20차 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또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최근에 9월 말인가요? 중국에서 또 이제 인프라 건설 뭐 투자한다고 했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 얘기하네요. 그러면은 뭐 전기동 수요 좀 약간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참 일희일비할 수 있는 이슈들이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나오기 때문에
참 이쪽 종목군들은 매매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조일 알루미늄이랑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네, 그중에서 좀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알루미늄 관련주 그나마 실적되는 쪽은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코멘트를 받아봤는데요. 또 다른 비철금속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관련주 내에서 흐름이 돌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미치는 파장이 궁금해서 바로 돈이 되는 이슈 저희 두 번째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실까요? 저희 두 번째도 비철금속 관련한 헤드라인으로 뽑아봤습니다. 리튬 가격 고공행진의 리튬 확보전이 치열하다. 관련주 공략해볼까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상장사들의 러시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장 마감 후부터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지 하고 고개 갸웃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금양 오늘 그래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오고요. EV 첨단 소재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사업 진출로 오늘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정부의 리튬 비축량이 3년간 12일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참 미달한 채 장기간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희소금속 비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리튬은 2차 전지 이 핫한 섹터와도 연결고리가 깊기 때문에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왔죠. 이렇게 기사도 매일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사님, 가장 궁금한 리튬 관련주의 일단 오늘 흐름을 보면은요. 관련주의 매기는 남아 있는 듯한 모습이기는 한데 이걸 이 섹터 안에서 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오전에 강했던 쪽이 조금 많이 빠지고 특히 오후로 갈수록 포스코 엠텍 쪽으로 이슈와 함께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오거든요.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대책을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무게는 어느 정도 실어야 되는지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네, 질문이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리튬 보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오전과 오후 흐름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튬 하면은 이제 포스코 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관련돼서도 뭐 진짜 대형주인 포스코 홀딩스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 그쪽 관련돼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오후 시장 들어서 좀 흐름이 견조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리튬 관련주라고 해서 오늘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근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중요한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접근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접근을 하더라도 좀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이야 저점 대비 많이 상승해도 항상 매매하시겠지만 시장도 좀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많이 오른 종목을 이제서 따라서 추격 매수한다는 건 좀 부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덜 오른 종목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튬뿐만이 아닌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래도 좀 트레이딩 관점, 트레이딩 관점 그거죠. 목표가도 들어가기 전부터 목표가도 설정하고 손절가도 설정해 놓고 그런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 리튬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서는 돈 찍어내는 면허라고 표현할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앞으로도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국의 대표 전기차인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프리카 그 리튬 광산 6곳을 인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히토류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저께죠. 중국이 이제 히토류 대미 수출 통제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전 세계가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자원 안보가 매우 중요해진 것도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또 플러스 알파로 좀 수급이 좀 이제 쏠리는 그런 영향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테마 성격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뭐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리튬 테마를 안고 있는 종목 내에서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는 예상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신지, 그리고 또 다른 이슈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리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폐배터리 요 테마와 엮이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투자 매력을 찾아보는 게 그래도 가장 수익률 측면에서 안정적인 방향이라고 저희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떠오르는 종목 뭐 좀 말씀드리면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 이제 세리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순도 탄산 리튬 추출 공정 개발로 이제 내년부터 관련 설비 가동 모멘텀이 있다는 거, 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많이 좀 올랐다가 좀 조정 나온 기업이긴 한데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용 고순도 탄산리튬 양산 추출을 하고 있는 이제 업체 이제 제영택에 뭐 100억 투자를 한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볼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기업들이 많고 뭐 실적도 다르고 뭐 지금 차트 모양새도 뭐 좀 다르고 해서 참 고르기는 참 쉽진 않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덜 올랐고 그래도 실적도 뭐 아주 막 적자 행진 이런 기업도 아니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뭐 폐배터리랑까지 또 다른 모멘텀까지 좀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그런 기업들로는 그래도 옥석을 가리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재료가 이사님 사실은 양날의 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이 자원 전쟁이 본격화되면,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너무 세지면 업체들도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일원화 과정에서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시세를 보면은 뭐 2차 전지 소재도 잘 버티고 셀도 그래도 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원자재 이쪽, 특히 리튬 쪽에 대해서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관련 기업의 가격 리스크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희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대책을 꾸려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결국에는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이 아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가 또 불거질 그런 시기가 오겠죠. 네, 그렇지만 뭐 시장이 그런 생각을 하나요? 네, 또 오를 때는 또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지금 막 당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오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중기적인 것들 제외하고서도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결국엔 또 테마성 성격이 이러니까 또 테마라고 하는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리튬 가격도 또 중기적으로 보면은 또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 오긴 오겠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진짜 중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또 성장통이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비철금속과 관련해서 연결고리 가지고 있는 쪽 쭉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실적 그리고 대형 수급 이슈 안고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머니 이슈, 돈이 되는 이슈 확인해 볼까요? LG 이노텍 이야기 해볼 겁니다. XR 기기 독점 행보 나섰다? 물음표 달린 마지막 저희 키워드입니다. 사실 LG 이노텍이 승승장구라는 수식어가 딱 적절할 정도로 잘 갔습니다. 그런데 애플 모멘텀이 워낙 컸기 때문인지 관련돼서 잡음이 나오면서 주가 역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두 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다 좋다, 실적 좋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모멘텀 부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제조사 MR-출시의 최대 수혜주자, 그리고 초고급가 FCBGA, 이것도 강한 모멘텀이다. 자율주행 이 시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소.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다르게 이번 분기도 잘했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실적 기대감까지 아는 쪽으로 설명은 되고 있는데요. 이사님, 가장 궁금한 거는 일단 LG 이노텍의 이러한 고공행진 속에 보유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대형 IT만 외국인이 산다는데 실적 좋은 LG 이노텍, 무슨 일일까? 지금 어떤 전략 변화가 필요한가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호재가 많을 때, 안 움직일 때,
그때 답답하잖아요. 이사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LG노텍이 한 28만 원 전후 되는데 LG노텍은 뭐 25만 원이 가더라도 증권사 리포트는 좋은 얘기만 있을 거고요. 30만 원 넘어도 좋은 얘기만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뭐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항상 좋다? 네. 참 그런 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트 기술적으로 보면은 3월을 고점으로 해서 일단 주가는 좀 낮아지고 있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난 그 9월 14일에 애플이 864일 만에 테슬라를 제치고 공매도 1위에 올라섰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이폰 14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실망감으로 작용하는 아이폰 수요가 약하다는 전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그리고 600만 대 증산 계획 철회로 이제 투심이 약화됐죠. 근데 내년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 이제 새로운 앞에서 말씀해 주신 새로운 기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아마 판매 단가 인상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텐데 근데 기대되는 내년보다는 정작 올해 실적, 올해 하반기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해야겠죠. 그리고 얼마나 상회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예. 그게 거기에다가 많은 투자분들이 내년 기대감 그래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올해 하반기는 어떻다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얼마나 맞춰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폰 14 지금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 아이폰 14의 프로 맥스로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쏠리다 보니까 신청하고 받기까지 한 달에서 많게는 한 6주까지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말 언제까지 물량이 부족할지 과연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길어진다고 하면 정말 애플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황이 참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 수급이 좋은 종목도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근데 LG노텍도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개선도 필요하고요. 공매도 부분도 그래요. 그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수량, 그러니까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8월에는 공매도 비중이 7.61이었는데 한 달 지난 매우 힘들었던 9월 달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가 됩니다. 10.29%로 증가했더라고요. 그럼 공매도 비중도 좀 증가하고 있구나. 메이저의 수급도 지금 좀 개선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수급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전략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좀 매수 단기적으로는 최근 26만 원 초반이 중요하겠고요. 매수는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기까지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참 매도하기는 참 쉽진 않는 것 같고 반등 시에 뭐 이렇게 좀 분할 매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뭐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감안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네요. 그래도 어떤 요소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포인트 점검 지금까지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